안녕하세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역협력팀입니다. 2020년 경기도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업 실행을 위한 회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좋았을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선정 공동체 모두가 들어야 할 내용은 영상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전화나 밴드, 채팅으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 공동체의 자치와 협력을 통해 경기도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협력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 활동 지원을 3대 전략으로 시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분야별 공동체 및 활동가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변화를 꿈꾸는 이웃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데이터도 수집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혹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 상상 모임 사업과 더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들이 같이 협력하는 마을 네트워크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원하셔서 선정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여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 전체 추진 일정을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것은 오늘 교육과 관계되는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간은 11월 6일까지이며 마지막 데드라인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 전에 추진 실적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이제부터 2020년 경기도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 회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에 부침되어 있던 예산 편성 기준을 적용하셔서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알고 계실 테니 정산하실 때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원칙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함을 명심해 주세요. 공모사업 신청 서식에 명기된 편성 불가 경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보조금 정산하실 때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어지는 예산 편성 기준도 예산서 작성하실 때 안내 서식에 명기되어 있던 것이니 별도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공동체의 대표자와 지출 담당자께서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명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보조금 지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출 절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비목별 예산 잔액을 파악하고 지출하셔야겠지요. 보조금 증액은 절대 불가합니다. 실행계획서와 예산서에 기재된 비목별 지출의 각 20% 이상 차이가 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센터와 사전에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는 이메일 질문과 회신으로 가능합니다. 예산과 다른 지출에 대해서 전화로 담당자와 상담하셨더라도 이메일 질문과 센터 담당자의 회신만 인정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출 전에 판매자에게서 증빙자료 발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은 체크카드 결제가 원칙인데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업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로 교부해드린 회계교육 안내서에 5페이지 비목별 예산 편성표를 보고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용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제일 원칙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추진 시 모든 지출은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기입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것은 불가하고 체크카드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 진행합니다. 기업체일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의비, 강사료, 공연비 등도 체크카드 지급이 어려우실 경우 계좌 입금하고 입금 확인증과 증빙서류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회계교육 안내서 5페이지에 보조금 예산 편성 비목의 비목별 내용, 정산 시 첨부 서류 확인하시고 단가도 꼭 기억하시고 지출해 주세요.
모든 영수증에는 세부 내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총액으로만 표기되는 영수증은 인정 불가하며 세부 내역이 없는 경우는 거래 명세서를 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계좌 이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진행하시어 이체 수수료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모사업 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경우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지역협력팀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년 11월 15일까지, 늦어도 11월 30일까지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11월 30일. 정산 보고 시 제출 서류는 보내드린 문서 23페이지부터 있는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와 12페이지의 회계 관련 증빙 서류 서식을 참조하시어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 결의서, 각 지출 영수증의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과 그 외 기타 지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과 사본입니다. 사업을 완료하신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이나 잔액, 이자 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지역협력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안내에 따라 반납하셔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예정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비목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지출하실 경우에는 이 비목표를 참조하셔서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두셨다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주의하셔야 할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으니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회계교육 안내서의 6페이지 예산 편성 가능 비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는 앞서 수차례 강조한 체크카드 영수증, 계좌 이체 시의 입금증,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서 등 상황에 따른 필수 공통 증빙 서류입니다. 그 외 비목별로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 중 특이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인쇄비는 사업 추진 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렛, 홍보 영상 등 홍보 관련 지출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인쇄 제작비 외에 요즘은 웹자보도 포함되겠지요. 홍보 인쇄비 정산의 경우 홍보물 제작 결과물을 증빙으로 첨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수막이나 홍보 영상 등을 제작 시 좌측 상단에 경기도 로고, 우측 상단에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로고를 삽입해 주셔야 합니다. 홍보물 제작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두 로고를 디자인 파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로고 외에 주체 혹은 주관은 공동체명, 지원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디자인에 맞게 변형할 수 있으며 이외 세부 사항은 역시 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이 되겠는데요. 소모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IT 기기, 가구 등은 지출 불가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 진행 일환으로 꼭 필요한 경우 실행 계획서상 센터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 가능합니다. 물품 구입비는 공통 서류 외에 물품 사진 첨부가 있는데 이는 물품이 확인 가능하게 회의나 활동 사진을 찍으셔서 제출하시면 이로 증빙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비 및 강사료입니다. 이 비목에는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서 놓치는 서류가 자주 발생하고 행사 후 강사나 참석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려면 많이 번거롭게 되니 강의 및 회의 참석을 요청하시고 확정하자마자 관련 증빙 서류를 이메일로 미리 받아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회의비나 강사료에는 공통 서류 외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비목 모두 모임 구성원에는 지급 불가하며 외부 전문가만 해당됩니다. 동일인에게 월 12만 5천 원 초과 지급 시는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필히 첨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비는 이 외에도 회의록, 회의 참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강사료에는 강의 결과 보고서,
강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일반 1급, 2급 강사일 경우 강의 계획 관련 자료도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퍼실레이터 수당도 강사료와 첨부 서류가 비슷하니 안내 책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연비는 배포해드린 회계교육 안내서에 강사료 지급 기준 참고하셔서 지출하시고 공통서류 외에 공연팀 서명부, 행사 결과 보고서, 공연팀 통장 사본 첨부하셔야 합니다. 체험비는 현장 학습 등 사업에 필요한 벤치마킹이나 체험 시 발생하는 여행자 보험, 입장료 등이 되겠지요. 또한 체험을 위한 시외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가 체험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승차권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체로 대중교통 이용하여 지출 시에는 체크카드 영수증 혹은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겠지요. 만약 체험을 위해 차량을 임차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단기 임차비에 해당되니 오류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기 임차비에는 차량 임차 외에 사업 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임차가 있을 수 있는데 모임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보증금, 월세 등은 지급 불가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나 행사 장소, 기자재 임차 비용이 한 건에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비교 견적서도 첨부하셔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가장 빈번하게 지출되는 식다가비 정산에 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식비는 1인당 8,000원, 다가는 3,000원 이내이므로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공통 서류 외에 참가자 서명이 있는 명부와 식다가비에 사용된 행사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때 참가자 서명이 있는 명부가 없을 경우에는 인원수 파악 가능한 행사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인원수 파악이 가능한 행사 당시 사진이어야 가능하십니다. 강사비 지급 기준은 지급 대상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므로 강사 의뢰 시 강사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은 배포 안내문 7페이지 확인하시고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지급 기준도 갖고 계신 회계 안내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회의비와 공연비 지급 기준도 회계 안내 자료 참고하시길 바라며 넘어가겠습니다. 지출 결의서는 매번 지출하신 직후 바로 작성해 놓는 것이 나중에 정산하실 때 작업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정산하실 때는 보조금 교부받은 통장에 거래 내역을 출력하여 그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울 거예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좌측에 사업명을 쓰시고 우측 상단에는 지출 실무자와 대표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 간담회를 위해서 자원조사를 하시는데 그에 필요한 문구를 6월 29일 구입하셨다면 소모성 물품비가 되므로 비목에 소모성 물품 구입비라고 기입하시고 지급 내역에 상세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죠. 물품 구입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카드에 체크하시고 영수증에 기입된 상호명을 적어주시고 지급액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식다가비를 지출하셨다면 예시처럼 적으시면 되겠죠. 위 표의 줄은 추가 가능하니 줄을 추가하셔서 지출 총 내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지출 결의서에 작성한 비목의 증빙서류 첨부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리는 방식이 경기도의 권장 증빙 방식입니다. 교부해드린 회계 안내서에 14페이지의 증빙서류 서식을 출력하여 영수증 원본을 부착하시고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본이 생기겠지요. 거기에 원본을 붙여서 원본과 사본이 부착된 한 건의 체크카드 영수증 증빙서류가 완성됩니다. 이때 사본과 원본의 세부 내역이 선명히 잘 보여야 하며 간혹 정산을 바로 하지 않아 잉크가 휘발되어 내역이나 숫자, 거래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 거래처에 다시 출력을 요청하시거나 농협 체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수증을 인쇄하시어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함을 잊지 마세요. 앞서 영수증 증빙의 경우 원본을 부착하고 복사하고
그 종이의 원본을 다시 옆에 붙여서 스캔하는 등 복사기 스캐너가 없는 공동체에서는 작업하기도 힘들고 한 건의 지출 영수증 증빙 때문에 작업을 여러 번 해야 하는 게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다른 방식도 안내 드립니다. 같은 비목의 지출 영수증 2건을 A4 용지에 부착 후 복사합니다. 그리고 원본과 그 복사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 지출결의서 작성 방식에서 설명드린 소모품 구입비 영수증과 다가비 영수증 2건 증빙 예시입니다. 좌측이 원본, 우측이 사본입니다. 지출 내역을 이런 방식으로 다 보관하셨다가 보기처럼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복잡하시게 생각하는 원천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비목 중 회의료, 강사료, 퍼실리테이터, 공연료 등 인건비가 원천 징수 대상 비목이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원천 징수란 납세 의무자로부터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원천 징수 의무자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 같은 경우 공동체 대표자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공동체 대표자나 고유번호증을 소유한 공동체는 강사나 회의 참석자 등 개인에게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한 달 기준 동일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월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 징수 8.8%를 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제한 인건비를 계좌 이체한 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월 12만 5천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급할 총액의 8%는 소득세이므로 홈택스로 신고 및 납부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0.8%는 지방소득세이므로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관할 구청을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로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일인에게 지급할 금액 총액이 월 12만 5천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제하거나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도 생략 가능합니다. 강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천 징수 세금 신고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첫 화면 중앙에 원천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포털이나 유튜브에 홈택스 원천 징수, 기타 소득 등을 검색하시면 순서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유튜브에 송파구 마을 생태계 조성 지원단에서 홈택스와 위택스로 신고 방법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둔 영상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원천 징수한 세액을 홈택스와 위택스로 각각 납부하신 내역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정산보고서에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길었던 회계 방법에 대한 안내가 끝났습니다. 공모사업 정산 보고서를 자주 해보신 분들에게는 지루한 설명이었을 수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 처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의욕에 불타는 도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나니 더 어렵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한두 번만 정산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비 교부 후 차후 일정을 안내드리며 끝을 맺겠습니다. 사업비를 받으시고 난 후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는 정책 마케팅이라고 사업 진행 내용을 스스로 홍보하고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영상 제작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영상 제작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큰 시대인데요. 영상 미디어 제작 전문가의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일정을 맞추어 꼭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센터의 홍보 서포터즈가 여러분의 사업 현장을 취재하여 온라인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니
담당자가 안내하는 밴드에 가입하여 사업 일정을 활발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20년 경기도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 회계교육이었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